인쇄한 거예요? 네. 와, 정상이구나. 고등학생인데. 아유, 할라는 거 많네. 회사 혈세를 낭비하신 거예요. 이 정도 데이터를 아마 되겠지. 될까요? 오케이. 네,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LLM 입문 두 번째고요. 제목은 워드 인베딩과 벡터 DB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반적인 LLM에 대해서 이제 풀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떤 LLM이라는 모델을 사용할 때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DB에 대한 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하고 나면 이제 모델 아키텍처 설명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모델을 사용해보는 것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제목은 워드 인베딩과 벡터 DB인데 먼저 DB에 관련된 내용으로 먼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제 RDB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먼저 데이터베이스가 뭐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고 뭐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흔히들 이제 제가 정리한 거는 RDBMS라는 일반적인 리얼 DB하고 그리고 벡터 DB가 있다. 그래서 RDBMS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는데 이건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RDBMS가 릴레이션십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서 테이블이 있고 행렬이 있고 무결성,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고 쭉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건 다 아는 내용이고 이제 RDBMS의 단점이 비정형 데이터 처리가 좀 어렵고 그리고 이게 좀 못한데 의미 기반 검색 기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를 벡터DB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벡터DB라는 것 자체가 많이 사용되게 된 이유가 RDBMS는 어쨌든 정형 데이터를 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의미 기반에 대한 검색 기능이 부족한데 저희가 이제 LLM 모델 그리고 이제 AI 그 생성형 AI 이런 쪽 모델들은 사용되는 데이터가 텍스트, 음성, 뭐 이미지 이렇게 좀 비정형 데이터들이 많거든요. 그런 비정형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 RDB는 좀 어렵다. 그래서 벡터DB를 사용하자라는 관점이고요. 벡터DB는 비정형 데이터베이스고 AI나 ML 모델 데이터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의미 기반 검색이 가능한데 이제 뒤에 나올 건데 보면 이게 의미 기반의 벡터 DB를 시각화한 자료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점들이 다 하나의 어떤 단어들이 근데 이런 단어들이 예를 들어 지금 이 하나를 클릭했을 때 이 단어가 어떤 단어들과 의미적으로 유사한지를 거리로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단어들은 지금 여기 표시되는 단어들하고 옆에 보면 수치로서 거리가 수치로서 나타내는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이 단어와 의미적으로 유사한 단어다라는 것을 시각화한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시각화하는 거는 보통 2D 2차원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럼 이게 디멘전 200이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차원이 200차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거리가 서로 다 달라질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단어들 간의 유사도를 거리로서 표현을 하는 걸 벡터 DB에 이렇게 저장한다. 벡터 DB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리로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벡터 인베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런 벡터 DB에 어떤 이런 데이터를 특징을 추출을 해서 저장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벡터 인베딩을. 그래서 벡터 DB의 정의 및 아이디어는 이제 벡터 인베딩 데이터를 저장, 관리, 검색 특화하는 DB고 고차원 공간에서 빠른 유사도 검색 성능을 중요시한다. 주로 비정형 데이터에서 의미 검색에 활용이 된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비정형 데이터, 의미 검색.
그리고 뭐 이건 쭉 나와 있는데 그 가장 유사한 단어를 상위 몇 개 이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위 100개를 하겠다. 아까 그 그림에서는 이게 지금 상위 100개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클릭한 단어와 가까운 단어 상위 100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숫자를 조절을 하면 이렇게 상위 10개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특정 단어와 어떤 단어가 의미적으로 같은지를 볼 때 거리로서 그 단어 간의 그 관계를 정의를 하고 그 단어들의 관계를 정의를 저장해 놓은 게 벡터 DB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RDBMS는 대충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도 대충 어떻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 벡터 DB라는 곳에 비정형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네. 비정형 데이터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비정형 데이터가 뭔지는 이제 뒤에 워드 임패딩에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벡터 DB라는 애가 정확히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비정형 데이터라는 애를 저런 식으로 뭔가 거리 사이의 관계로서 저장을 해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아래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검색 방법이 뭐 그래프 기반, 클러스터링 기반, 해싱 기반, 벡터 압축 기반으로 검색을 할 수 있고 이 사이의 거리 측정하는 방식은 코사인 유사도 기반, 유클리드 기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용어인데 별거 아니고 이 사이트가 저는 정말 좋은 게 이게 차원이 여러 개인데 이거를 시각화하기가 쉽지 않아서 표현하는 게 좀 어려웠는데 이 사이트가 참 좋더라고요. 제가 링크해서 나중에 심사만 보세요. 그래서 이 디스턴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코사인이랑 유클리드 기반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사인은 그 각도예요. 그냥 말 그대로 각도 기반으로 어떤 특정 각도 기반으로 거리가 가까운 거를 측정하겠다라는 거고 유클리드는 거리입니다. 그냥 단순히 거리로서 판별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 각각의 어떤 수식에 들어가지만 그냥 그 정도 의미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누르면 이 데이터마다 조금씩 달라져서 보통은 코사인 기반을 많이 사용을 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벡터 DB는 코사인 기반을 일단 많이 사용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왜요? 이게 정확도 측면에서 좀 더 표현성이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해요. 유클리드보다 뭐 데이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코사인 기반으로서 거리를 측정하는 게 우리가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와 좀 유사하게 더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벡터 DB의 장점 쭉 나와 있는데 비정형 데이터, 의미 검색 기반 탑월, 고속 유사성 검색이 가능하고 AI, ML 모델 간 연동이 용이하며 그리고 추천, 검색, 레그 등에 다양하게 응용된다. 계속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상품 추천이라든지 콘텐츠 플랫폼 추천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챗봇 가상비서 이게 가장 사실 많이 쓰이고요. 이미지, 비디오 검색에도 쓰이고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니까 금융사기, 탐지, 이상거래 탐지 이런 거에도 많이 씁니다. 저희 지금 인턴들 와 있는데 그 팀 프로젝트가 보이스피싱 관련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뭐 벡터 DB는 뭐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파인콘, 밀버스, 크로마, 일러스트릭 서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챗봇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마 기반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밀버스가 최근에 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2024년도 기준으로 벡터 스토어 순인데 크로마. 근데 이게 또 압도적인 크로마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최근 자료는 못 찾았는데 크로마 그리고 FAISS는 검색입니다. 그래서 벡터 DB는 사실 엄밀히는 아니라서 얘는 아니고 크로마, 파인콘 그리고 밀버스 정도. 지금 밀버스가 좀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벡터 스토어라는 GitHub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각 DB들마다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DB마다 기능이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크로마는 뭐 다 가능하다. 그리고 용도에 따라 쓰면 되지만 그냥 대중 없이 크로마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벡터 DB에 들어가는 데이터에 관한 내용인데 아까 그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셨는데
비정형 데이터를 물어보셨는데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음성, 그리고 텍스트. 그래서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있지만 어쨌든 컴퓨터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숫자들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바꾸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크게 3단계로 토큰화, 벡터화, 인베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토큰화, 벡터화, 인베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토큰화라는 거는 어떠한 여기서는 지금 텍스트로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텍스트를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밥을 먹는다 할 때 띄어쓰기로 나는 구분을 하겠다. 그럼 나는 밥을 먹는다. 세 개로 구분이 되겠고, 나는 단어 한 글자 한 글자 하겠다. 그럼 나는 밥을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되겠죠. 그렇게 어떤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로 텍스트를 분해하는 게 토큰화이고, 그렇게 분해된 단위를 숫자로서 표현하는 게 벡터화예요. 그래서 위에서도 말했듯이 컴퓨터는 숫자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텍스트로 된 단어들을 어떤 숫자로 바꾸는 과정을 벡터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숫자화가 된 어떤 그런 텍스트가 숫자화로 됐을 때 그 숫자들을 단어와 문장의 문맥적 의미에 따라서 벡터로서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인베딩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 들어갔네요. 토큰화부터 보면은 예시가 여기 있습니다. AI 공부는 재밌었지만 어렵기도 해요. 이렇게 공백 기준으로도 구분할 수 있지만 구두점 축소문자 기준으로는 AI 공부는 재미있지만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최소의 의미 단위로 구분하는 게 토큰하고, 이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구두점 처리라든지 대소문자 정규화, 불용어 처리, 그러니까 분석이 불필요한 단어를 제거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이트 하나 있는데 이런 옵스. 여기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GPT 세 종류로서 토크나이저를 해주는 웹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 한글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영어로 그냥 간단하게 위에 거를 가져와서 보면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해줍니다. 그래서 위에 문장에 대해서 34개의 토큰이 있고 캐릭터가 153개, 하나의 단어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토큰화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보여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한글로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인코딩 오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영어로만 해보. 얘는 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단위로서 토큰화하는 모델이 어떻게 토큰화를 하고 있는지. 근데 영어를 문장을 다 넣어봤는데 일단 모델별로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은 똑같은 것 같아서 의미 단위로 구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GPT가 유료 요금이잖아요. 네. 유료 요금을 매기는 기준이 네. 토큰을 몇 개 맞습니다. 쓰는지 토큰을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토큰은 중요합니다. 토큰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서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고려할 대상이 아니지만 뭔가 유료 API를 써서 쓸 때 문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냐도 되게 중요하죠. 똑같은 걸 물어봐도 토큰에 따라서 더 많이 쓰이고 컨텍스트 비용 같은 게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뭐냐면 감정 분석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이 해당 문장이 좋은 파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이렇게 나오는 그걸 토큰별로 구분을 해서 판별해주는 그런 사이트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의 단어들을 토큰으로 다 분리를 한 다음에 그 토큰 각각의 그 단어들이
어느 단어에 어느 파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를 판별을 해서 결론적으로 이 문장이 파지티브다 네거티브다를 보여주는 그런 테스트인데 이거 실제로 테스트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심심하면 해보시면 그 네거티브 샘플 있고 파지티브 샘플 있고 이거 쭉 올라오죠. 그리고 실제로 넣을 수도 있어요. 쳐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번 해보시면서 아 이렇게 토크나이저가 되고 이런 기준으로 보는구나 그냥 시각화할 수 있는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해볼 수 있어요? 해볼까요? 나는 밥을 먹었어. 이건 굉장히 좀 영어밖에 안 해보긴 했는데 영어 나는 I'm so tired. I'm so tired 할까? so, 지금 심장이 그렇다는 거죠? tired. 약간 반반인데. 반반이네요. 나 완전 부정적이야. 완전 부정적이었어요. I have lobster 이렇게 하면은 미를 들어가면 긍정이 특정. I have 뭐라고 하실까요? lobster. 랍스타요? 네. 오, 긍정. 저기다가 썸이나 약간 조금 먹는다는 의미의 아. 미를 그게 들어가면 먹긴 먹었는데 조금 먹은 거잖아요. 그럼 얘는 그래도 막 그건 있었어요. 어리를 어퓨 막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부정적으로 판단을 해요. 썸이나 아니면 그 썸이랑 비슷한 단어가 근데 요거는 사실 그 토큰별로 하기 때문에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테스트하는 것 중에 약간 막 부정적인 거 막 하다가 마지막에 그렇지만 난 행복해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평균적으로 부정적이니까 그런 건 있어서 토크나이저만으로는 약간 그렇게 판별을 한다. 어쨌든 그 각각 단어들에 대해서 판별을 하는 거니까 이거 한번 해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토큰화를 한 다음에 그 토큰화된 단어들을 이제 실질적인 숫자로 바꿔주는 벡터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화 과정에서는 이게 조금 이제 내용이 좀 깊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는 이 벡터화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요것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원하드 인코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1, 0으로만 어떤 단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라는 거는 1, 0, 0, 0, 0, 0이고 강아지는 0, 1, 0, 0, 0, 0, 0 그리고 뭐 사자는 0, 0, 1, 0, 0, 0, 0, 0 이런 식으로 각 1의 어떠한 특정 단어를 매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단어의 개수만큼 배열 길이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좀 비율적인 방법이고요.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원하드 인코딩이라고 해서 1과 0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수로서 표현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벡터화는 이렇게 어떤 단어들을 실수로서 표현을 해준다. 그래서 이거 예시가 지난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MBTI 보여드렸었는데 요게 저는 참 좋은 예시라고 생각이 돼요. 인베딩에서의 어떤 벡터화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이렇게 어떤 그 내향형이라는 단어는 이제 i니까 이쪽에 가까운 0 쪽에 가까우면은 이거는 내향형이다. 그리고 뭐 인식의 감각형은 s인데 얘는 1쪽에 가까우면은 감각형이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요 하나가 벡터화가 되는 거예요. 내향형과 외향형을 표현하고 직관형과 감각형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뭉쳐서 하나의 어떤 MBTI가 나오는 게 인베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온 인베딩이 이제 인베딩은 앞서서 이렇게 벡터화된 어떠한 그런 숫자들을 하나의 공간 안에 다 넣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시를 적어보면서 이걸로 실제 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 콜앱에 그 하나의 튜토리얼이 있는데 요거 그냥 요 링크 따라가신 다음에 여기 키 값에다가 아까 제가 키를 넣었거든요. 요건 오픈AI에서 그냥 키 생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성하고 오픈 AI API라는 거 이름만 넣어주시면은 코드가 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벡터 임베딩 테스트하는 코드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오픈 AI 저 키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라이브러리랑 이제 코리안나이즈 맵플란립 아까 말씀드렸던 거 코리안나이즈 맵플란립이라는 게 이제 어떤 도구거든요. 시각화 도구들. 근데 이것 중에 제가 저 이거 보면서 알았는데 이 코리안나이즈 맵플란립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인코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 폰트 깨지고 이런 거를 보정해주는. 그래서 이거 쓰면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임포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있는 것들도 이제 그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SV, numpy 이런 것들 쭉 돌고 그럼 이제 지금 예제 샘플에 대해서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을 할 거예요. 혼자 공부하는 거죠. 이게 책 이름들이거든요. 특정 사이트에 있는 책 이름들을 쭉 가져온 다음에 얘들을 임베딩을 할 거예요. 텍스트에 등록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토큰화된 것들을 벡터화까지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네, 이 TFID 벡터라이즈라는 요 부분이 이렇게 지금 어떤 책 목록들이 다 토큰화가 되고 이 토큰화가 된 게 위에 수치로 표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하나의 특정 단어들이 다 요 하나의 수치로 표현이 된 거예요. 이게 벡터화가 지금 진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시면 하나의 딕셔너리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지? 지금 여기 위에 이 단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CS, GitHub 쭉쭉 있는데 여기에서 이 CS라는 단어는 0.399106이라는 숫자로 표현이 되고 wid라는 것도 0.262518 또는 0.390355 0.336402이라는 숫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숫자가 3개가 나오면 책 목록에 얘가 3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0에서 이 49가 책 목록이거든요. 50개의 책 목록. 그 책 목록의 단어들이 어떻게 수치화가 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위에 있는 거는 그 책 목록에 있는 모든 토큰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얘를 이제 실질적으로 임베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임베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목록들이 저 위에서 설정된 것들 기준으로 되는데 뭐가 이러거든요. 뭘 초과했다거나 네. API 사용 중 안 해서 뭔가 그런 거 같네. 이거 캡처를 해놓은 거 같다. 이거를 보면은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시 업데이트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있다. 이게 지금 이 책 목록들이 임베딩 됐었던 히트맵을 보여주는 건데 벡터 차원 아까 그 3D로 봤던 그 벡터 차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각각의 책 목록들의 단어들이 어떤 부분에 표시가 됐는지를 이 숫자 0부터 1 사이의 숫자들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색깔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0.15에 가까울수록 더 진해지고 0.15에 갈수록은 밝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밝아지는 그 색깔에 있는 단어들은 이 값에 해당하는 수치가 있다를 이제 색깔로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2D 평면에서 이제 그 그래프로서 나타내면 이렇게 서로 간의 거리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이라는 책이 1, 2, 3이 있는데 얘네들은
다 모여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단어들도 다 유사하잖아요. 뒤에 숫자 빼는 같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어들은 서로 이 각각의 토큰화를 해서 벡터화해서 인베딩을 했었을 때 이 하나의 문장이 서로 다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몰려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보는 게 아까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이 사이트가 그래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걸 3D를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하나를 찍고 이 상태로 그래프를 본 거예요. X, Y를. 그랬을 때 나타난 게 이건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벡터 얘를 어느 차원의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두 단어가 서로 가깝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멀게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워드 인베딩을 한 다음에 얘네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도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검색 쪽 워드 인베딩을 검색하는 데에서 얘네들을 어느 기준으로 뽑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D 기준입니다. 2D로 바라봤을 때. 그래서 이 그래프 자체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는 얘네들이 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요 사이트, 요 콜앱 돼 있는 걸로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사실 시각화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요거는 요 부분만 제가 이건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이 좀 괜찮아서. 그래서 여기서 생성되는 결과가 이 메타 데이터 TSV라는 데이터랑 인베딩 TSV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이 단어들의 어떤 관계를 저장해 놓는 파일인데 얘네 두 개가 출력이 되면 아까 이 사이트에서 이 로드에 누르면 여기 TSV 벡터, TSV 메타데이터 있잖아요. 여기에 각각 올리면은 실제로 이거 또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했던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저희 챗봇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요걸로 출력만 되면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내가 지금 요거를 예제로 했잖아요. 텍스트를 여기만 내용을 바꿔서 뭐 GPT로 나 워드 인베딩 텍스트 할 샘플 텍스트 리스트를 만들어서 해서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거 쭉 돌리신 다음에 이 두 파일 만들어서 이 사이트에 쏙 넣으면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벡터 DB라는 애가 이런 어떤 텍스트를 토큰화로 쪼갠 걸 숫자로 바꾼 다음에 그 숫자 간의 어떤 유사부에 따라서 거리로서 표현한 그런 DB구나 라는 거를 좀 시각화해서 잘 볼 수 있다. 이 사이트를 보기 전까지 사실 저는 요 3D라는 부분이 좀 어려웠거든요. 이렇게 이런 차원으로 있다라는 게, 이게 지금 저희가 보는 건 3D로 보는 거지만 디멘전이 200이에요. 200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되게 시각화를 잘 해놨다라고 볼 수 있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되게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근데 궁금한 게 200차원이라는 게 네.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기준을 얘네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200가지의 어떤 기준을 갖고 이게 있어야 이게 기준이에요 지금. 기준을 내가 바꾼 거네요. 네. 200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한 관점으로 보는 게 그렇죠. 지금은 한 가지 관점인 거죠. 근데 네. 얘네가 갖고 있어야 그 200차원으로 표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갖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 200차원이라는 게 이 관점, 이 관점, 이 관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200차원으로 뿌려준다는 거는 얘네가 그 차원에 대한 그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준에 2차원으로 이 200가지의 차원의 관점이 뭔지를 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얘네가 갖고 있는 건지 뭐 어떤 기준인지 그게 궁금해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 차원이라는 게 사실 이 단어 하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성, 하나의 관계성. 그러니까 이 단어의 관계성이 하나가 있고 또 이 단어와 다른 단어의 관계성이 하나가 있고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이 거리 유사도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 200차원이라는 게 저는 그래서 그것도 궁금한 게 저 옆에 막 테이블로 뿌려진 거 있잖아요. 그 네, 거리 네. 치수요. 네. 벡터화 했을 때 네. 그것도 200차원이면 200개
있어야 돼요. 얘네가 200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거리로 표현된다는 건 한 차원에 대한 각 단어들 간의 그 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곧 기준이에요. 기준이에요. 관계성 기준. 그래서 그 옆에 탭 봐주시면은 왜 그 테이블 같은 거 나왔었잖아요. 여기요? 거기 말고 다른 탭에 저희 직접 넣은 거요. 책 아, 네네. 50까지. 잠시만요. 그래서 거기 위에 저 거리요. 네, 요 거리. 저 거리가 뿌려지는 게 저렇게 시각화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요 거리가 보여지는. 네. 그럼 200차원이 있다는 거는 이 거리도 절대 기준이 아니고 상대 기준이죠. 차원별로 차원별로 달라요. 맞아요. 차원별로 거리가 다른 네.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여지는 거는 그 200개의 차원을 지정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말 그대로 돌리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냥 여기 안에 지금 관계성이 200차원이 존재한다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사이트는 네,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거는.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이것까지는 제공을 해주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 여기 있는 포인트들 간의 어떤 관점, 그러니까 서로 간의 유사도를 보는 관점이 200개가 있다를 보는 정도인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 그것도 궁금했던 게 네. 단어들 간의 유사도를 판단하는 게 사람이 지정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모델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가게 되면은 모델 아키텍처로 가야 되는데 그때 혹시 설명했던 것 중에 인코딩, 디코딩 기억나시죠? 그래서 내가 어떤 단어를 넣었을 때 그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지를 예측하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서로의 단어의 어떤 다음에 단어가 올 게 뭘지 예측하고 다음에 단어가 올지 뭔지를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인코딩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으로서 인코딩 방법으로서 이 단어 간의 어떤 관계를 학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문장 예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실제 단어들을 많이 넣을 수도 있고 해서 특정 단어 다음에 얘의 의미가 유사한 단어가 얘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 예시가 있겠죠. 이거를 I love 뭐 cat, I love 뭐 dog 했었을 때 뒤에 똑같이 cat, dog이 오니까 여기는 뭔가 내가 뭘 좋아하는 건데 문장들 예시로 보니까 얘는 뭔가 동물이겠다. 아니면 얘는 뭔가 뭐 애완동물 쪽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는 모델 학습해가면서 이 단어와 유사도가 얘는 이 정도다, 얘는 이 정도다를 배우는 거죠. 계속 바뀌겠네요. 계속 바뀔 수 있어요. 학습을 학습하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같은 단어도 어떻게 학습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미 해놓은 모델이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럼 유사도를 높이는 게 목표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벡터 DB에서는 내가 어떤 단어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도 있는데 벡터 DB 자체 사용하는 목적은 어떤 유사도를 특정하게 높인다기보다는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으로서 사용하는 거고, 그런 유사도를 높이는 방법은 그 목적에 따라서 이런 디스턴스 방법을 코사인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얘네들의 관계를 정의할 것인가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저희 챗봇에도 벡터 DB가 쓰이고 있는데요. 저희 챗봇은 질문들이 다 벡터화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사용자가 나는 밥을 먹고 싶다라는 질문을 했을 때 가장 유사한 질문이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나는 밥을 먹는다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챗봇이 출력해 주는 거죠. 단어 단위로 안 하고 문장 단위로 던져요. 네. 저희 챗봇은 그게 조금 달라요. 왜요? 왜? 정상을 좀 답을 사용자가 질문한 질문에 대한 질문을 찾아야 돼요. 네. 이게 표현이 많은데,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했었을 때 그에 대한 답을 찾다기보다는 이 질문이 어차피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답을 가지고서 사용자가 할 만한 질문들을 막 만들어 놓고 역으로 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자연어라는 그 입력이 왔을 때 얘를 DB에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얘는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벡터 DB를 활용해가지고 가장 유사한 문장을 찾아내고 그 문장을 통해서 이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이제 RDB까지 매칭해서 좀 데이터를 더 가져와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으로 지금 모든 어떤 그 LLM 관련 LLM이나 생성형 AI가 텍스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이런 벡터 DB를 많이 사용해서 모델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요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여질 것 같거든요. 뭔가 세팅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저희 볼게요. 코드 처음에 만들 때 디멘션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 맞아요. 2000으로 돼 있고 2000으로 설정해놨어요. 저희가. 그렇죠. 2000. 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 디멘전이 커지면 그것만큼 표현량은 증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시간하고 성능의 트레이드오프긴 한데 이게 지금 20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포인트가 좀 바뀌었는데도 디멘전 200인 거 보니까 나는 요 단어들을 200개의 디멘전 안에서 표현을 하겠다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인베딩을 만들 때 네. 뚜껑으로 야 네가 주어진 단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벡터화 시킬 거야. 그러면 너는 이걸 몇 차원으로 만들래? 그래서 네, 인풋 값으로 받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걸 내가 100차원으로 해. 그러면 이 단어를 100차원 기준으로 이렇게 쭉쭉쭉 만들고 200차원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차이가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원이 많으면 그 풍부해질 거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산술이 느려질 거고 똑똑하면 금방 계산하겠지만 그 차이가 있었다. 이게 그 아마 여기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차원이 여러 개 문장이 있으면 그 하나 문장마다 단어가 몇 개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단어들을 쭉 합치면 어떤 단어는 겹치고 어떤 단어는 새로운 단어가 나와서 쭉 나오는 그 단어들 이게 아마 기본적으로 차원이 될 거예요. 단어 중복되지 않은 단어가. 근데 이거가 200개면 200개로 갈 건데 야 200개 하지 말고 나 100개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100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단어를 다시 조합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차원을 만들 겁니다. 아 여기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그러니까 X, Y에 있는 거는 50개의 그 책 이름이고요. 여기에서 가장 그 유사도가 높은 값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이름이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이해해볼까요? 밑바닥부터 시작한 딜러닝 3 0.89 나온 거 있죠? 얘랑 가장 유사한 게 밑바닥부터 시작한 딜러닝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50개의 그 목록들이 이렇게 벡터화를 하고 토커나이즈를 하고 벡터화한 다음에 인베딩을 했을 때 어느 단어들과 유사한지를 서로 크로스로 보여주는 다이고널 테이블인데 이렇게 수치로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와 얘는 이만큼의 유사도가 있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값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시각화가 가능하고, 네, 이렇게 보면 좋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베딩이에요. 그래서 워드 인베딩이 사실 이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할 때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과거 초창기 때는 이제 단어 위주로 인베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 위주로 인베딩을 했었던 그 부분이 이제 워드2백이나 뭐 글로브, 페이스트 텍스트 같은 것들로 단어 수준의 인베딩을 하다가 이제 모델들이 더 성능이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 문장이나 문단 단위로 아예 인베딩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래서 버트, 우리 GPT, 그리고 센텐스 버트, 뭐 이런 E5, 저희가 지금 E5 모델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단어 위주가 아니라 어떤 문장 단위로 아예 인베딩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챗GPT가 그래서 GPT입니다. 이거 아까 제가 누구한테 말씀드렸는데 인턴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GPT라는 모델, 얘가 인코딩 기반이었던 것 같은데 인코딩 기반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 GPT로 만든 챗봇이라서 챗GPT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이름입니다. 얘가 뭔가 어떤 그 상품의 이름이 아니라 모델 이름이 GPT가 있었는데 얘로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얘도 코사인 그로 하고 있어요. 실제 인베딩은.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중요한 거는 사실 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요 표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 표현, 이 정의, 인베딩의 정의. 인베딩은 단어, 문장 등의 텍스트 단위를 희소한 고차원 표현에서 차원을 축소한 연속적이고 밀집된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요게 그 인베딩의 정의인데 이 말 자체가 조금 뭔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희소한 고차원 표현이라는 건 고차원이라는 건 차원수가 많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그 원학 인코딩 같은 거 설명할 때 한 단어에 하나씩 들어가니까 단어가 10,000개면 10,000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어떤 단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차원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베딩을 하지 않고 그 전에 그러니까 원학 인코딩처럼 그런 식으로 어떤 표현을 하게 되면 벡터화 표현을 하게 되면 수만에서 수백만 개의 차원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표현 그 어떤 단어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 개수만큼 늘어나니까. 근데 이거를 특정 실수 범위 내에서 표현하게 되면 그만큼 더 압축이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인 겁니다. 축소한 연속적이고 밀집된이라는 거는 이 하나의 그 표현하는 그 어레이 안에 0, 0, 1, 0, 0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보셨던 것처럼 뭐 0.2.1, 0.2.3, 0.3 어떤 실수의 집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연속적이고 밀집된 벡터로 변환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미 공간에 저장을 하는 게 인베딩이다. 그래서 사실 이 표현이 되게 다시 곱씹어도 조금 단번에 딱 이해되는 표현이 아닌데 인베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단어, 이 문장을 이해를 하면 사실 끝납니다. 여기서 다 끝나버려요. 이거를 이해하면 앞에 벡터와 토크나이저도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이제 저차원이 뭐고 밀집이 어떤 뜻이고 뭐 이런 표현을 써놨으니까 이건 한번 그 포렛 돌려보면서 직접 이 시각화를 하면서 보면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인베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네, 그리고 질문 있습니다. 네네. 인베딩 모델을 사용해서 학습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러면은 문장을 인베딩 모델을 통해서 벡터화하는 거를 이제 학습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학습한다. 그러니까 학습한다는 표현을 어디서 생각을 하신 걸까요? 보통 문서 같은 데 보면은 네. 저희는 인베딩 모델을 사용해서 뭐 학습을 진행합니다. 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그러면 단순하게 그 문장들을 벡터화하는 게 학습 그렇죠. 얘기할 수 그 있는 벡터 DB 안에 문장들의 관계를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적재한다를 학습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학습이라는 게 뭔가 배우는 건데 문장들의 어떤 단어들의 관계를 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DB 안에 넣는다는 것만으로도 학습하는 그 안에서 그 관계가 정의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학습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원화 인코딩 그거는 네. 그럼 가중치는 발음이 안 되는 방법인 거예요. 어떤 가정식을 얘기할까요? 이게 그 실수화한다는 게 네. 어떤 그 아까 MBTI로만 봐도 네. I에 가깝다, 뭐 0.3만큼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원화 인코딩이면 네. 이거는 이제 딱 가중치로 표현되기보다 이거는 1 아니면 0 약간 2 맞아요. 아니면 I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었지? 네, 요거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걸 예시를 이렇게 놨는데 이게 이 하나가 의미하는 게 단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0, 0, 1, 0, 1이면은 뭐 I, 뭐, have,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자리 위치에 대한 어떤 정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100% E, 100% I 그냥 그 아까 그렇죠. MBTI 이런 굳이 거 거기서 있잖아요. 따지자면 아. 둘 중 하나만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그건 엄밀히 말하면 인베딩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인베딩 자체 이건 인베딩이 아니죠. 이건 벡터화죠. 그냥 단순히 그 단어를 표현하는 거니까 관계성은 없습니다. 근데 그 원합 인코딩된 거 자체로도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걸로써 관계성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거는 그냥 하진 않고 할 수 있지만 저거 자체는 그냥 벡터화만. 네. 관계성이 없죠. 왜냐면 그 자리에 어떤 단어들이 그냥 들어간 거니까. 정의가 돼 있는 것뿐. 그러면 인베딩은 저 TF 저거 IDF 네. 저거로만 뭔가 그 벡터화된 것으로 표현하는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이 원활 인코딩은 그 예를 들어 100개의 단어가 있으면 이 엘리멘터가 100개가 있는 거예요, 리스트에. 그리고 1이 있으면 하나의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개의 단어를 다 표현하려면 111 짝 하면 되는 거고, 이 중에서 내가 뭐 어떤 한 단어를 표현하고 싶어 하면은 그게 매칭된 자리의 엘리멘트만 1값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엘리멘트들 간의 관계는 없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또 매칭을 할 때 그런 거를 고려해서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앞쪽에 오는 거는 뭐 I나 어떤 지식 명사들 위주로 넣겠다 해서 앞쪽에 그런 단어들을 매칭을 하고, 그걸 또 학습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원활 인코딩은 그냥 어쨌든 표현하는 의도로만 많이 사용해요. 그런 과정에서 그거를 실수화로 표현하는 저런 TF, IDF 방법을 통해서 얘를 실수화로 표현하고 얘네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게 이제 인베딩이 되는 거죠. 그 유사도라는 개념은 인베딩에서 이제 드러나는 건데, 그렇죠. 유사도에서 들어가죠. 벡터화에서도 유사도를 그래도 TF 저 IDF는 어느 정도 좀 그렇죠. 거리로 자동치를 수치로 반영하니까 표현되어 있다. 네, 다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한번 쭉 정리를 하는 게 테이블인데, 토큰화는 텍스트 분해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단순 벡터화는 이제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 인베딩은 이 숫자로 변환된 것을 의미나 어떤 문맥상의 유사성에 따라서 서로 가깝게 거리를 두는 행위. 그래서 출력이 토큰 문자열이 나오고, 이거는 고차원의 희소 벡터가 나오고, 이게 저차원의 빅 벡터가 나온다. 그래서 어떤 의미나 문맥이 반영되는 것은 인베딩 쪽에서 많이 되고 있고, 벡터화에서도 될 수도 있지만 거의 안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차원수도 벡터화는 수만 이상의 차원이지만 이거를 밀집된 벡터의 공간에 넣는 것이 인베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워드 인베딩을 알게 되면 어쨌든 LLM 관련된 모델들의 입력값들에 대한 그 입력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본이 들어간 부분이라서, 다음에는 실질적인 그 LLM 모델들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할지를 좀 고민 중인데, 원래는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LSTM이라고 하는 모델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시계열 데이터 예측 모델들이 쭉 변화 과정을 보면 좋은데 좀 진짜 오래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고, 중요한 트랜스포머, 그때 얘기했던 잠깐 얘기했던 트랜스포머라는 모델 위주로 볼지, 아니면 LLM 모델도 LSTM 모델까지부터 시작해서 볼지는 좀 생각을 해보고, 모델 아키텍처랑 실제 모델 구조, 그리고 얘가 아까 딱 얘기한 것처럼 이 단어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모델을 예측하는지를 알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LLM 모델을 쓸 때 이게 이렇게 변환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어서 네,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그림 중에서 네. 무슨 인베딩이라는 게 책인가 세 권은 같이 붙여 있었잖아요. 인베딩 그림이요? 책 세 개. 네네네. 그럼 이 책 세 개는 뭐 비슷하다는 의미겠죠? 네, 얘는 비슷하죠. 근데 저 세 개 말고 얘하고 다른 애들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럼 저 세 개 책하고 저 다른 애들은 뭐 유사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거네. 그렇죠. 이 공간 안에서. 저 세 개끼리는 비슷한데 네. 이 책들은 저 책들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 이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아까 봤듯이 이 지금 벡터 DB를 바라보는 관점이 200개 차원인데 얘는 어떻게 보면 2D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2D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볼 때는 얘네들은 동떨어져 있고 얘네들만 어떤 같은 무리일 수 있는데, 얘를 좀 돌려서 걔를 2D로 박았을 때는 얘네들이 여기에 엄청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2D로 봤으니까 이렇게 나왔지만 네. 차원이 3차원, 4차원, 5차원으로 되면 실제로는 입체적으로 보이니까 그렇죠. 매우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고요. 2차원에서는 저렇게 보이는 어느 거고.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건 이런 관점이거든요. 왜냐면 DB를 저희가 그 고차원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가지고 와서 뭔가 2D로 쓰는 거잖아요. 저희는. 우리 2D나 기껏해야 3D밖에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거의 이런 관점을 쓰니까 이걸 어느 관점으로 보냐도 되게 사실 중요한 부분인 거죠. 실제로 글씨가 안 보여서 그런데 저기 좀 다른 책인가? 다 컴퓨터 관련된 책인 것 같긴 했는데 네, 이거 다 컴퓨터 관련된 책. 근데 저쪽도 딥러닝 관련된 책도 컴퓨터 관련된 책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동떨어져 있으니까 네. 왜냐면 이 안에서는 만약에 책의 종류가 범위가 말씀하신 것처럼 책과 컴퓨터 관련 책이 아니라 종교책, 요리책 있으면 얘네들도 가깝게 나오겠죠. 걔네들이랑 더 멀리 떨어지고. 근데 이 안에서는 다 컴퓨터 관련된 책이지만 그 안에서는 얘는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뭔가 그 텍스트가 주는 의미적인 유사도가 이쪽에 더 밀집돼 있는 거죠. 우주가 아니에요. 태양계. 요거 사이트가 이게 저도 사실 되게 제가 하고 싶었던 사이트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텐서플로우에서 만든 것 같은데 프로젝트 텐서플로우.org라는 사이트인데 꼭 한 번씩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사실 좋은 사이트거든요. 차원은 200차원인데 저기 쓰이는 단어 개수 나오나요? 여기 있습니다. 7만 1291. 7만 개의 단어를 200차원으로 표현한 거 그렇죠. 네. 이게 원래는 어디투게로 돼 있었는데 쉽게 차원이 더 커지면 네. 더 넓게 퍼지게 볼 수 있는 영역이 그렇죠. 훨씬 네. 많아요.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요. 3차원으로 줄이면은 딱 3개 축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딱 X, Y, Z. 여기 보면 여기 축이 있거든요. 여기 빨간색 파란 초록색. 이게 X, Y 축이 있긴 해서 200차원으로 만들었는데 중간에 차원을 바꿀 수는 없겠네. 200차원 기준으로 인베딩을 했는데 그럴 것 같아요. 거꾸로 이 사이트에 있는 요 지금 올라간 데이터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베딩 상황 자체에서 이미 200차원으로 설정을 해놓은 거